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정입니다. 네, 3월 17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날이 아주 흐립니다. 날이 흐린 만큼 지금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40명, 예비후보 6명, 46명 명단을 갖다가 어제 한 20분간에 걸쳐서 일단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잘 됐니 못 됐니 쿠데타니 마니 정말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금 가장 신난 것은 좌파 언론들입니다. 그야말로 황교안과 한성교 간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좌파 언론에도 조선일보에서도 황교안 측이라고 하더라고요. 황교안은 아니고 한성교의 뒤통수 맞았다. 공천 구태타다 이렇게 지금 뭐 극렬 반발하고 있다는데 근데 원래 공천띠는 다 이런 겁니다. 저기 여기 진주시장 황태순 진주 국회의원이 자당 진주시장 후보 공천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여섯 명 옵니다. 그러면 이제 5명 중에 아주 뭐 자기가 골라가지고 한 명은 이제 저 공천 줬어.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는 줄 아시죠? 저 유명한 정치판에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5명 와서 한 명을 고르면은 4명의 철천지 원수와 1명의 배신자를 만듭니다. 한 명 된 사람은 지잘라서 된 거고. 그렇죠. 한선교 대표도 어제부로 한 530명, 540명 정도 비공식이 있으니까 주관해서 했다는데 40명 정도 청구를 했는데 어제부로 한선교 대표는 500명의 철천지 원수와 30명의 배신자를 갖게 된 거죠. 이 양반들 이제 당선돼 한 20명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회관에 당 배정받아가지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의원님, 저 한성교 전 대표께서 당 해산됐을 테니까 전 대표께서 뭐 청탁하실 일이 당신 누구야, 근데? 여비서. 의원님, 김현숙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 의원님, 김현숙 비서입니다. 저기 한선교 전 대표님께서 전화 좀 바꿔달라는데 어떡하가요? 누구? 한선교. 선주교? 아니 한선교 대표님. 두성교? 야, 기딴 소리 마라. 아니, 저 의원님. 그쪽에서 전화를 하는데 의원님 저 비례대표 공천을 주신 분이라고 그러던데요? 무슨 헛소리하니? 야, 이 사람아, 나는 당당하게 국민들의 투표에 쓰는 국회의원이야. 뭐 선주교? 전화 끊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우리 저 황 대표가 어저께 이만하면 잘했다 그랬는데 한성규 대표가 미래한국당 당 대표로 이제 통합당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대표된 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딱 하나 민원을 했어요. 아니 한 선배, 그 당에 지금 뭐 자유한국당 그 당에 군 장성 출신 한 명이 있습니까? 이번에 2번 신원식 육군 예비역 중장 합참차장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그 당에 대사 지낸 분, 외교부 차관 지낸 사람이라도 한 명 있습니까? 4번 조태영 전 외교부 1차관 63세. 그리고 딴 것도 그렇지만은 늘 보수 정당이 경제를 살리는 정당이라 그러는데 경제 관료도 좋지만은 실물 경제 좀 아는 분들 좀 배정 좀 하십시오.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 그거 찾아봤더니 특히 여성 쪽에서 7번 했던 이영 한국 여성벤처협회 회장. 13번 바이오그래핀 부사장 여성분입니다. 그다음에 윤자경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한 분이 있고 또 보니까 이건 탈원전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정당들이 탈원전은 이제 뒤집을 작정인데 하재 주시를 좀 모르는 분입니다. 남성이고 한국 원자력연구원 원장을 하신 분은 했네요. 그래서 이만하면 저는 제가 한 민원에 대해서는 한성교 대표가 100% 다 들어주셨어요. 그 민원은 사람을 갖다 꼽아야지 민원이지 사람을 꼽은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기한 건 그래도 좀 그래도 심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이제 조수진 씨 동아일보 차장이죠. 지금은 하여튼 채널 A에 가가지고 부장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언론인인데 근데 조수진이가 어떻게 보수 우파 정당의 1번이냐? 그 얘기는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징성 이런 게 있는 건가요? 1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번이 보면 얼굴인데 저도 이제 조수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1번도 했다가 또 제1집번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조수진 앵커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네. 그 말이 많은 게 이제 보면은
조수진 기자가 갑자기 이제 툭 튀어 나오다 보니까 조수진.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래요. 황태준 TV 이제 어제 올리고 보니까 어제 밤사이에 보니까 한 1000여 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제가 웬만해서 댓글 안 보는데 그 댓글 다 봤습니다. 다 봤더니 불만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고 그 중에 보면 이제 조수진 이제 불만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먼저 간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야, 흔한 얘기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데 그 왜 가서 황교안 대표 결재 안 받았느냐? 네. 왜 황교안 대표 측에서 인재 영입해서 그쪽으로 내리꽂은 낙하산들 왜 배려 안 했느냐? 1번입니다. 네. 두 번째는 왜 유영하 변호사 배려 안 했느냐? 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했던 윤주경, 전주회, 윤창용 같은 사람들을 왜 보면 20번, 23번, 26번에다 배치했느냐? 이런 이야기들. 또 하나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구 경북 TK 40명 중에 TK는 한 명밖에 없다. 뭐 이 세 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 조수진 기자는 저도 사실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보면 이번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니까 조수진 씨는 기본적으로 채널 A, 동아일보 기자이고 정치부 기자죠. 네. 논설위원이고 한데 최근 3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3년 동안 실제 이번에 신원식 장군하고 일본의 조수진 기자가 가장 여러 방송과 뭘 통해서 가장 많이 이 정부를 비판하고 날선 칸을 세웠던 겁니다. 조수진 씨는 저도 옛날 종편 시절에 보면 저 채널A 나갈 때 되면 조수진 씨랑도 여러 차례 또 조수진 네. 씨가 또 진행하는 프로도 저도 뭐 1년 가까이 나가고 했습니다만은 뭐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뭐 이 조수진에 대해서 칭찬 만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실한 여성 투사다. 그런 면이 있구나.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보면 종편을 갖다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조수진만큼 나와서 진짜 문재인 쪽으로 봐서는 뼈가 아플 정도로 뼈를 때리는 그런 논리를 갖고 또박또박하게 하는 조수진밖에 없어요. 저도 뭐 조수진 우리 부장은 잘 알아서 한 달 전쯤에 이거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거 보면 너무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 정부의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외교, 국방 이거 다 비판해서 내가 전화를 한번 걸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야 조수진 씨, 당신이 정말 내가 보니까 진중권보다 한 길 위다. 이거 진중권 지금 우리 진영내면서 야 왜 우리 진영에는 뭐 진중권이 같이 하는 사람 없냐는데 내가 저는 제 기준으로 조수진 씨한테 전화를 가지고 야 당신이 우파 보수 진영의 진중권이다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뭐 하고 했는데 일반이 돼서 저는 뭐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 미래한국당에서도 뭐 이 투쟁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중권처럼 또 뭐 선거전이라는 게 어차피 여론전이고 또 이거 구라로 뭐 하는 거니까 선동보다는 홍보에 공보에 앞장서서 하면 뭐 잘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김 시장 오늘 아침에 도화 보면 조중동을 비롯해서 조중동 뭐 좌파 언론 말할 것도 없고 보면은 지금 황교안과 보면 한선교 간에 큰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40명 공천 40+6이죠. 46명 이 공천 사람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까지 이 사람 안 될 놈을 집어넣었다고 지적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네요. 아니 잘 보세요. 지금 비판을 하는데 비판은 비판이고 지금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그다음에 예비 6번 이 사람들 갖고 들어가서 안 될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될 놈이 들어갔다고 얘기한 게 없어요. 우원재라는 친구는 30살인데 호밀밭에 뭐 유튜브 채널 호밀밭에 우원재를 운영하고 미국 가서 활동하던 친구라 그러던데. 그렇죠. 그래요. 이제 보면은 가뜩이나 저는 우원재 뭐 같은 저희도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우원재라는 친구는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어요. 뭐 호밀밭에 뭐 우원재인가. 근데 이 친구를 갖다가 당선 확실한 9번에 몇 번이죠? 8번이죠. 8번에 넣었는데 우원재는 나이 30에 나름대로 SNS를 통해서 열심히 움직였던 30살 먹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우대의 측면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앞으로 바뀌고 있는 SNS 세대의 그 우원재 같은 친구를 갖다 넣었다는 부분에서 물론 우원재도 보면 한두 번에 보면 좀 비판하는 그런 있을 때만은 그 사람 갖고 그래서 잘못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유한국당
좀 말고 네. 미래한국당 말고 미래통합당의 그 현역 국장으로 하고 있는 분한테 네. 예, 우원재는 뭐 하는 친구들 이렇게 8번을 받았니?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예, 아주 뭐 친구가 생각이 똑바르고 네. 저 굉장히 그 청년 키워야 될 청년 그룹 중에 한 그렇죠. 분인데 저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 예, 그 정도 한 그다음에 5번에 김정현 31세 네. 법률 공정수 변호사 네. 변호사들 뭐 30대 두 사람이 눈에 띄는데 네. 청년 우대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네. 30살, 31살에 이 비례대표 받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정말 삼가 위로를 해야 될 판이에요. 저하고 김영광 실장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30대가 뭔 국회의원을 해? 자, 30살에 30살에 국회의원하고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희생하러 온 거야, 이거. 자기 생활을 온 거예요. 제 친구들도 보면 뭐 며칠 전에 저희 황태수 TV에 나왔던 저 이원복 의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38살에 빠찌를 처음 닮은요. 그나마 지역구가 있습니다만은 빠찌를 닮은 친구들이 다 보면 회사의 계장이에요, 대리예요. 그래요. 정말 보면 특히 비례대표로 오면 4년 후에 빠찌를 계속 단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지금 만 30세인데 예. 그 직장 생활 하고 있고요. 네.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똑똑해서 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 준다 그러는데 저 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리 분질이죠. 다리 몽둥이를 분질이지. 그럼 네. 뭐 이 자식아 임마 30대가 뭘 네. 한다고 지금 캐리어를 쌓아서 지금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판에 네. 했을 텐데 네. 청년 우대라는 건 예.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이해합니다. 그 말씀 맞네요. 괜찮은 사람들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저 미래한국당의 성격이라는 것이 네. 뭐 기본적으로 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뭐 자기들의 자매정당 표현합니다. 지부 이제 뭐 자매정당 지부 예. 이걸 했는데 왜 황교안 대표하고 한테 네. 저 서명 안 받고 발표를 했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미래한국당에 파견된 그 저 미래통합당 그 최고위원들이 네. 뭐 인준을 거부했는데 뭐 네. 그거야 뭐 또 그 공천위원회 가서 예. 뭐 3분의 1 해서 하면 이제 그만인 거지만은 네. 저는 한성교 대표가 그 사심 없이 하겠다고 뭐 약속 뭐 얘기를 하고 네네. 뭐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 다 들어줬으니까 근데 네. 뭐 다 협의해서 했겠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저 황교안 대표하고 협의도 안 하고 구태타 했나? 자, 이런 거죠. 지난번에 저 한선교 대표가 나와서 제가 그 당시 위성정당 했더니 한선교 대표가 정색을 하면서 전 자매정당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뭐 내용적으로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또 선거 끝나면 다시 글로 들어갈 정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한선교 대표가 이거 꼽은 걸 갖다가 다시 황교안 대표한테 가서 결재를 받고 그런 모습 보였을 때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 뭐야? 장난하냐? 식민지냐? 두 번째,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황교안 대표 측, 즉 미래통합당 측에서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정당인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순간 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약에 네. 그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네네. 한성교 대표가 그 하나하나 뭐 공천 과정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의견 달라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그게 지금 쪽지가 한 10,000개 이상 갔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전국에서도 저도 네. 제가 한성교 대표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소문이 나가지고 뭐 저 연락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전화가 왔는데 예. 저는 오히려 네.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그 리더로서의 이 중요한 자질을 스스로 입증했다. 아, 그렇습니다. 한선교하고 공병호 네. 뭐 둘 다 그래도 뭐 국회의원 4번 하고 공병호 씨도 이 사회의 그 분야에서 경제계에서 명망이 있는 분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양심껏 네.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보호해줬다라는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 저는 참 박수보다는 이건 잘했다. 잘했습니다. 이거 황 대표가 끼고 시작하고 박한수 사무총장이 야 명단 미리 좀 갖고 와봐라. 우리 좀 검토해주고 했으면 네. 이건 저는 이제 한 난장판 됐습니다. 80점은 되는 것이다. 네. 여기에 지금 뭐 숟가락 얹고 뭐 구태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그 양반들은 또 얼마나 많이 쪽지를 보냈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정당이고 막 지분대 본사에서 보내면 좀 해주라고 네. 했었는데 네. 그 여기에
저기 덧칠하고 뭐 이상하게 하면 이제 40점, 30점짜리가 되는 거니까 황 대표가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마음에 들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입증했으니까 네. 이거는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고 네. 그 지금 본사의 지금 뭐 공천 뭐 후유증 이런 거 빨리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이건 이제 안흥 찐빵 만들어다 개떡 만드는 꼴 되는 거니까 네. 이건 신속하게 정리하고 문 닫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실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황 대표님 지금 옆에 보니까 뭐 측근이니 뭐네 이 사람 저 사람 뭐 해갖고 계속 여러 멀티 보이스가 나와요. 이걸 빨리 다른 소리가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황교안 대표는 빨리 한선교 대표하고 오늘 따뜻하게 점심하면서 두 분이 활짝 웃는 얼굴로 활짝 웃고 이번에 4.15 총선의 승리를 갖다 다짐하는 그런 퍼포먼스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잡음 바로 오늘 1시 이후에 바로 정리됩니다.